네, 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정리할 때 목차 7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자,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비슷한 맥락에 관한 내용은 자,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라고 타이틀을 달 수 있는데요. 자, 1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는 1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차 함수의 식은 y는 ax 플러스 b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이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자, x축을 함수로 나타내어 보면 자,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y 값이 0이니까 자, y는 0이라고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두 함수를 연립을 할 겁니다. 자, y가 0이니까 y 자리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런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a 값이 0이 아니니까 자, b를 이항시키고 a로 나누게 되면 자, x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이 되겠죠. 자, 이 값은 자, 이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값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자,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은 1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고 자, 이런 1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교점의 x좌표하고 자, 방정식의 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2차 함수를 그려볼 겁니다.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함수를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자,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고 싶은데요. 이 점을 구하려면 자, 우리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x축을 함수로 나타낸 자, y는 0이라는 자, 이런 함수를 연립하면 되죠. 자, y 값이 0이니까 자, y 자리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이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자, 해를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알파 베타라고 구하게 되면 이 알파 베타 값이 뭐냐? 이 교점의 x좌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렇기도 하고 이 2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고 그죠? 자, 이 값은 자, 교점의 x좌표이기도 하고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똑같이 자, 교점의 x좌표는 뭐다? 그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풍부하게 말하자면 2차 함수가 x축, 얘가 x축 아닙니까?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자, 이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 x좌표는 자, 이 둘을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를 우리는 y는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라고 쳐봅시다. 자, 이 2차 함수가 자,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 볼 텐데요. 자, 우리는 자,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라는 식과 자, y는 0. y는 0이라는 것은 뭡니까? x축을 함수화 시킨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 두 함수를 연립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y 값이 0이니까 y 자리에 0을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x-1과 x-3은 0이 되고요. x값은 1 또는 3이 되죠. 이 1 또는 3이라는 것은 자,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되고 또한 이 둘을 연립할 때 만들어진 이 방정식 x제곱 빼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자, 이 둘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해와 같다. 자,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x축 y는 0의 자, 교점의 x좌표는 이 둘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자, 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이 해가 몇 개 여긴 잘못 썼습니다. 여기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자, 해와 같다라는 게 여기 내용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냐인 것은 판별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판별식이 양이면 자, 실근이 2개가 나오죠. 그쵸? 실근 2개가 되고 판별식이 0이면 자, 중근으로서 실근이 1개가 나오겠죠. 그죠? 자, 실근이 1개가 나오고 판별식이 음이면 네, 실근이 없다라는 게 이제 판별식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교점의 x좌표는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다고 했으니까 자, 해가 2개가 나오면 교점의 x좌표는 2개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교점도 2개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판별식 0일 때 실근이 1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해가 1개가 나오면 자, 교점의 x좌표도 1개가 나올 것이고 따라서 교점도 1개가 나오겠죠. 그쵸? 자, 판별식이 음이면 실근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해가 없지 않습니까? 실근은. 그러면 교점의 x좌표도 없고요. 그러면 교점도 없겠군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의 이론인 판별식을 가지고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2차 방정식의 이제 판별식이 양이면 자, 교점이 2개.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1개. 그리고 판별식이 음이면 교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자, 이 둘을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해와 같은데 이 해가 몇 개이냐는 판별식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판별식이 양이면 실근 2개, 판별식이 0이면 실근 1개, 판별식이 음이면 실근이 없는데 자, 여기 있는 해와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가 같으니까 해가 2개가 나오면 교점의 x좌표도 2개가 되고 따라서 교점이 2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이면 교점이 2개라고 할 수 있고요. 판별식이 0이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1개이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교점의 x좌표가 같으니까 교점의 x좌표도 1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교점도 1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1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별식이 음이면 자,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의 해는 교점의 x좌표와 같으니까 여기서 실근이 없다는 것은 해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교점의 x좌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점도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음이면 교점이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이론인 판별식을 가지고 자, 교점이 몇 개인지를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쪽 내용의 중요한 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페이지를 하나 추가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걸 해봅시다. 자, 3번. 자, 3번.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이제 교점인데요.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관계라고 타이틀 잠깐 달아둡시다. 2차 함수가 이런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함수가 만약 이렇다고 있다고 칩시다. 2차 함수의 식은 y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1차 함수의 식을 우리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합시다. 이때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이 둘을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자,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나란히 씁니다. 자, 이 둘을 연립을 해야 되는데요. 자, y 값이 mx 더하기 n이니까 이걸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mx 더하기 n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고요. mx 더하기 n을 이항시켜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ax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알파, 베타는 자, 이 두 교점의 x좌표와 같은 겁니다.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을 하였고 연립해서 정리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알파, 베타는 자, 두 교점의 x좌표이기도 하고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교점의 x좌표는 뭐다?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등식이 계속 성립을 하죠. 다만 앞에 것과 다른 점은
이 교점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2차 함수와 자 여기 1차 함수의 교점이라는 것이고 앞에 있는 내용은 x축과의 교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는 자,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판별식에 관한 얘기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만약에 양이다라고 하면 자,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은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교점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자, 교점의 x좌표와 방정식의 해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나온다면 교점의 x좌표도 두 개가 되어서 교점도 두 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양이면 실근 두 개. 따라서 자, 교점도 몇 개입니까? 교점도 두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면 어떻습니까? 네, 방정식의 실근은 한 개가 되겠죠. 그러면 교점도 한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판별식이 음이면 어떻습니까? 실근이 없죠. 2차 방정식에 실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 실근이 없으니 교점 x좌표도 없고 따라서 교점도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교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에 관한 내용도 그대로 오는 거죠. 다만 x축의 식은 y는 0이고 1차 함수의 식은 자,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